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행복하게 사는 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요즘 사람들은 성질이 급하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법. 첫 번째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 두 가지만 명심하면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하게 된 계기는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스님은 사는 것도 딱히 재밌는 일도 없는 것 같고 우리하고는 다르게 이런저런 제약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건데 행복하세요? 내보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의 이면에는 그런 게 깔려 있겠죠. 머리 안 감고 밖에서 사는 나도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재미없고 그래서 참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스님의 삶은 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스님은 행복하게 사냐? 이제 이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럭저럭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심리학의 분야 중에 보면 포지티브 사이콜로지, 우리나라 말로 긍정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기존의 심리학이 다 정신병 걸린 사람들 대상으로 정신 분석하고 심리 치료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그런 심각한 거, 병리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긍정적인 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런 것도 우리 심리학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긍정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분야라고 합니다. 그 긍정 심리학을 대표하는 학자가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셀리그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행복은 세 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된다. 첫 번째는 즐거움, 두 번째는 몰입, 세 번째는 의미.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는 행복하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겁니다. 즐거운 거.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행복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면 그런 분위기가 즐겁고 행복하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기분이 좋죠. 이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이 다른 거창하고 심오하고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즐거운 감정. 그게 행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은 문제가 있죠. 맛있는 걸 먹으면 참 맛있다.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근데 맛있는 걸 계속 먹어. 예를 들면 나는 볶음밥을 좋아해.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볶음밥만 먹으면 맛있을까요? 나중에는 지겨워서 못 먹죠. 볶음밥 쳐다만 봐도 그냥 그 니글니글한 그 볶음밥 기름 그런 것 때문에 입에서 그냥 신물이 나올 지경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자꾸 접하다 보면 오히려 싫어져요.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이런 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첫 번째 행복의 요소는 즐거움인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 이거는 유지가 안 되더라.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걸 바라고 더 많고 더 좋고 더 큰 걸 바라도 즐거운 감정은 오히려 더 줄어들더라. 이런
문제가 있더라.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런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일종의 보상심리입니다. 일종의 보상심리. 하나의 보상장치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픈데 내가 인간이 게을러가지고 뭘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근데 기특하게도 배가 고프다는 어떤 신호가 오니까 뭔가 먹고 싶어 하고 부지런히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먹을 거를 챙겨 먹으면 그에 따른 뭔가 상이 있어야 되잖아. 보상. 그렇게 하면 그래서 보상으로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 거지. 뭐 식욕, 성욕 다 마찬가지죠. 명예욕, 권력욕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욕망은 보상이 따르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보상이라는 게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게 문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몰입이라고 그랬어요. 몰입이라는 건 뭐냐, 뭔가에 푹 빠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요즘 내가 난을 키우는데 아주 재미가 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난을 갖고도 지겨운 줄 몰라.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이제 몰입이죠. 빠지는 게 몰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하루 24시간 몰입할 수가 없어요. 몰입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그 긴장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입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미라고 그랬죠. 삶의 의미.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 직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미.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런 것들이 행복감을 부여한다. 무슨 말이냐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를 위해서 뭐 어떤 기여를 하고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전혀 자기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지가 않죠. 재밌지도 않고 그냥 힘들어요. 그냥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봐도 표시가 나죠. 저 사람은 마지못해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이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태어날 때 내가 나는 이러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부처님도 아닌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라는 사람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뭔가 좀 의미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것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죽음의 이유를 살피고 내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일 12시에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가 사는 거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데 그냥 살자니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계속 내일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잘 살 수 있을까? 불안한 거죠. 지나간 과거는 후회가 되고 지금은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그냥 살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은 비유를 들자면 사막 한가운데 동서남북을 봐도 똑같아요. 심지어 어디가 동쪽인지도 몰라. 똑같아가지고
밤이 되면 뭐 구름이 껴서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느 쪽이 동쪽인지, 어느 쪽이 서쪽인지, 어디로 얼마만큼 가면 뭐가 나오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냥 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툭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길로 가면 먹을 게 나오나, 오아시스가 나올까, 동네에 사람 사는 마을이 나올까 불안하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고 주관적인 거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 스스로 만족하고 의미 부여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기도 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기도 하고 이게 또 의미 부여하는 게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종합해 보자면 행복한 그 마음을 내가 유지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행복하더라도 잠깐 행복하고 많은 시간은 행복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뭐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이제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은 별로 없어요. 행복이라는 말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면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죠.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고 내 아들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는 나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죠. 근데 이렇게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내가 행복한가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이 정도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나? 의문이 들면 지금 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또 더 행복하고 싶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야 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에 빠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제 뭐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이 더운 날씨에 이제 그 수영장에 가서 애들하고 노는 사람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즐겁게 막 노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더운 날씨에 물놀이 하니까 왜 행복하냐? 그 셀리그만 그 사람 말이 딱 맞습니다. 물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그건 내 스스로 의미 부여가 되지. 내 삶의 가족은 최우선되는 가치다. 가족과 함께 하니까 의미 부여가 되고 놀이에 아이들과 함께 몰입하잖아요. 그래서 즐거워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죠? 이게 행복입니다. 뭐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요게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을 딱 정해놓으면 인터뷰에 나온 그 사람 같이 하루에서 행복한 순간은 그 물놀이 잠깐 할 때밖에 없어요. 그 물놀이 잠깐 하고 나서 애들이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뭐 덥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행복은 98,000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의 세 가지 요소는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상태인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더라는 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부수적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지, 행복이라는 게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은 내 스스로 행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행복을 찾고 더 큰 행복을 찾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행복은 목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스님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길래 뭐 그럭저럭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이야기할 때는 내가 즐겁고 몰입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다라고는 말을 안 한 거죠. 내 관점에서 볼 때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괴로움 속에 있지 않을 때, 그러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괴로움이라는 것은 번뇌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내가 무명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거.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뭐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무기력하거나 이런 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내가 이런 감정에 있지 않을 때, 그럼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야지만이 우리는 행복을 목표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요게 행복이니까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목표가 되어요. 이게 내 삶의 목표,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내가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내 욕심에 충족되면 문제가 없는데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거죠. 이것 행복하다고 하는 이거 외에 나머지는 불행이니까. 그럼 나는 대부분의 시간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경우를 뺀 나머지는 부정적이지 않으니까 뭐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 거지. 그럼 무엇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느냐? 이걸 우리는 그러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갔는데 의미나 목표 같은 거는 없어요. 없는데 마치 사막 한가운데 뚝 떨어진 사람처럼 당장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의반 타의반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의 역할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목표의 역할은 내가 어딘가를 향해서 가는 동안 거기를 향해서 갈 때까지 내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게 목표를 두는 목적이에요. 아까 사막에 뚝 떨어진 상태를 상상을 해봤을 때 목표는 그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가 뭐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거창한 목표 물론 뭐 세우면 좋겠지만 과연 그런 목표에 따라서 24시간 살 수 있냐? 그렇게 못 삽니다. 사람이라는 건.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행동에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 이게 목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중요한 게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룰 수 없는 목표, 지금 말했다시피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평생을 바치겠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하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목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현실 가능한. 뭐 예를 들면 내가 8월 달에는 반야신경사경을 100번을 써가지고 그거를 내가 100번을 쓰겠다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8월 달에는 한 2번 정도 하겠다라든가 이런 실현 가능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보다 무엇이 괴로움인가? 괴롭지 않은 것이 곧 행복이다. 이런 마인드로 살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행복에 집착을 하는 거고 행복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행복을 이루기가 더 힘들어지더라. 우리가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말한 행복의 3대 요소가 첫 번째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신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 느낌이에요. 그거는 믿고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한순간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즐거움이다라고 규정하기에는 신뢰할 수 없는 게 우리 마음의 어떤 감각, 그런 겁니다. 두 번째로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문득 나는 지금 행복한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 이게 행복일까? 라고 질문하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몰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몰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몰입이라는 거는 그 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순간이 이게 행복인가? 이게 행복인가 봐. 이런 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몰입은 깨지는 거고 몰입이 깨지니까 어떤 행복의 느낌도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언제부터 사랑이 식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해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과연 이게 사랑하는 건가? 이런 게 사랑일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애정이 식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들면 조만간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빠이빠이 하게 되는 겁니다. 몰입이라는 것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자각한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참 행복했던 것 같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가 막 이제 걷고 이제 겨우 말하고 그때는 정말 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었어.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행복입니다. 애하고 같이 놀면서 이렇게 아이와 즐겁게 노는 게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내 마음속이 그 아이와 나와의 시간에 100% 몰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 행복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크고 나면 부모들은 항상 마음속에 애정보다는 책임감, 의무감이 더 커집니다. 도대체 저 애를 우리가 언제까지 뒷바라지를 해야 되나? 얼마나 저 애 밑에 돈을 쳐발라야 되나? 참.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둘도 없는 내 자식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내가 내 아이에게 몰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도 즐겁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럴 때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몰입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 의미부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행복은 내게서 멀어지는 거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지금 우리 사회는 보면 행복하지 못한 게 일종의 죄악 비슷한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괴로워요. 어떻게나 좀 더 지금보다 더 행복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 내지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우리는 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비유는 아니지만 어제 제가 이제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마땅히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순두부찌개를 먹으려고 보니까 순두부찌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매운 순두부찌개하고 그냥 순두부찌개가 있더라고. 매운 거는 되게 매운 모양이다. 그래서 그냥 순두부찌개를 시켰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매워요. 그 옆에 라면 먹는 사람 라면을 보니까 라면이 시뻘게 그냥. 라면도 따는데 한눈에 봐도 엄청 맵게 생겼어요. 요즘 언제부턴가 모르게 휴게소 음식이 엄청나게 맵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매워가지고는 이제 즐거움을,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더 매워지고 더 매워지고. 행복도 마찬가지다. 세상이 행복을 그냥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행복해야 된다라는 심적인 부담감을 좀 털어낼 필요가 있다. 살다 보면 행복할 수도 있고, 사는 게 괴로울 수도 있고, 아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당연한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세상살인데 항상 행복할 수는 없어요. 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